예,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황주희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북한의 디지털 경영 통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디지털 민주주의, 디지털 권위주의라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사회주의 국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디지털을 통한 통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경영 통제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해 드릴 순서를 보면 우선 문제제기, 그리고 중국의 사례, 북한의 사례, 그리고 시사점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혼합경제체제,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체제 전환을 해서 이제 시장과 그 계획이 혼합되어 있는 이 혼합경제체제에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환경적 변화가 국가의 기업 통제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발표드리는 내용에서 체제 전환국이라 함은 공산주의 체제가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정치적 다원화를 통해 전환한 국가를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국가 소유와 경제 조정 문제에 있어서 국가 계획과 시장이 혼합된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국을 혼합경제체제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유형으로 중국을 보고 있고요. 북한은 혼합경제체제의 초기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중국과 북한을 비교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의 국가적 차원, 법제도나 기술 기반이라는 국가적 차원과 디지털 전환 적용 사례를 기업 차원에서 적용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맨 왼쪽에 이제 계획경제체제의 국가와 기업 관계입니다.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것을 기업에다 이완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제도적인 통제보다는 비제도적인 통제, 그래서 계획을 하달하는 이런 수준에서 가격, 재정, 생산, 인사 등을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제도적인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경제 체제가 혼합경제 체제로 넘어가면서 국가와 기업 관계가 재조정하게 됩니다. 이제 기업이 국가에 완전히 포섭되어 있다기보다는 경영권을 국가에서 이양을 받으면서 독자적인 그 영역이 새롭게 생겼는데요. 이런 기업의 독자적인 영역을 통제하기 위해서 법제도적 통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법제도적 통제는 100% 가능한 통제가 아니기 때문에 혼합경제 체제에서 이 비제도적 통제와 법제도적 통제는 완벽하지는 않은, 어느 정도 조금 완벽하게 통제하기 어려운 이런 구조적인 맹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혼합경제 체제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이런 환경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적 모니터링 통제가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외부 환경의 변화가 완벽하지 않았던 법 제도적 통제의 이 부분을 메꿔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 디지털 전환이 국가와 기업 관계에 어떤 변화를 주느냐 했을 때 한 3가지로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맨 위에 있는 그림을 보면 권위주의 국가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제가 제대로 되고 기업도 국가도 흘러가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있는 부분은 국가가 더 많이 통제를 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조금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그림이고요. 맨 마지막은 기업이 이런 디지털 전환을 통한 독자적인 그 기술 역량을 통해서 국가의 통제에서 많이 벗어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전망하는 이렇게 3가지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중국의 사례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법제도 환경을 이제
체제 전환을 하고 법 제도 환경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1993년에 회사법을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 회사법은 기업의 자율성을 명시한 법인데요. 이 법이 2023년에 개정되면서 회사 내에 당조직을 설립할 것을 법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국가정보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 법에 따르면 기업의 데이터가 정부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년에는 산업 인터넷 플랫폼 응용 구현의 실행 지침이라는 것이 내려왔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전략 관리, 조직 관리, 재무자산 관리, 운영 관리, 연결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로 연결이 돼서 자산화하는 이런 부분을 실행 지침으로서 내렸습니다. 23년에 또 다른 지도 의견을 보면 이제 중국 당국이 데이터 자산 관리 강화에 관한 지도 의견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산업의 공공 데이터를 국유 자산으로 관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기업의 데이터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법 제도적 환경이 마련된 것이죠.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이 경제와 사회 전 영역을 아우르는 대규모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주요 의사결정이 정부 주도로 의사결정이 내려지면서 정부에서 기업으로 하다라는 하향식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밸류체인 네트워크 연결 구성을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업과 산업의 관리하고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 법제도적 환경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의 디지털 기반 기술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디지털 기반 기술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중국의 다양한 기반 기술이 존재하지만 모니터링 강화와 관련된 블록체인 기술 동향에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내역을 관리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주로 금융 서비스에 활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기업의 비즈니스 생태계를 전반에서 통제하는 데에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활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업의 데이터가 국가로 이동해서 국가가 기업의 상황을 모니터링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에는 중국과학원이라는 그 대표적인 연구기관이 있는데 이 연구기관의 연구 동향을 한번 살펴보면 논문 키워드가 탈중앙화, 전자화폐, 계약 이렇게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탈중앙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합경제체제로 넘어오면서 이제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기가 어려운 상황. 그래서 탈중앙화하지만 대신 디지털을 통해서 통제를 더 강화하는 전자화폐도 마찬가지죠. 화폐가 다 전자화폐가 된다면 이게 또 추적 관찰이 다 가능하죠. 누가 어디서 얼만큼 썼는지 이런 것들이 다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 계약 관련한 부분은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위안과 연관이 된 내용이고요. 스마트 계약과 연계한 다양한 산업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데 관련 키워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과 관련한 논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논문 건수가 2017년 이전에는 16건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112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국 누적 논문 수를 살펴보면 1834건으로 이제 블록체인과 관련한 논문이 미국 1649건보다 이미 벌써 많아졌다는 동향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CIDA 특허 순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CIDA는 이런 디지털 자산을 연구하는 중국의 연구기관입니다. 이 연구기관에서 블록체인 관련한 특허를 신청을 했는데 이 순위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으로 이미 중국이 12,430건으로 미국보다 특허 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디지털 기반 기술이 이렇게 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알리바바 그룹인데요. 알리바바 그룹은 본사를 출입하고 전자결제를 하는 모든 시스템이 얼굴 인식을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출입 정보나 전자결제 등의 데이터가 모두 DB화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중국 당국은 관련 정보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